정유년, 일본은 재침 준비를 마치고 조선으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1차 전쟁 때와는 규모부터 달랐다. 가토 키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을 선두로 무려 1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전쟁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이 시기, 이순신의 일기는 3달 동안 기록이 없다가 4월 1일에서야 시작된다. (4월 1일) 맑음. 옥문을 나왔다. 더해지는 슬픈 마음을 이길 길이 없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경찰서에 출석한 이 지사는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죄인이었다. 선조의 출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죄명이었다. 선조의 노여움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조정에 끌려온 이순신은 혹독한 국문을 치른 후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4월 3일 맑음. 일찍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날이 저물 무렵 이름도 모르는 병사의 집에서 잤다.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며 서울을 떠나 도원수 권율의 진영인 합천 초계로 향하고 있었다. 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도 징계 여부 발표를 하루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 당원권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비가 퍼붓듯이 왔다. 말을 쉬게 했어도 길을 가기 어려워 엎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에 이르렀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기력이 다 빠진 데다가 남쪽으로 갈 길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는 동안 왜군은 칠천도 앞바다로 밀려들고 있었다. 천하척의 함대를 출격시킨 왜군은 이곳 칠천량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와 이와 연관된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국의 잘못이 북한과 관련이 있고 이는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는 냄새를 풍긴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잘못이 무엇이며 정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침몰했다. 수군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도 목숨을 잃었다. 일본의 기록을 통해서도 당시 조선의 피해 규모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물에 빠져 죽은 조선 군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조선의 상황은 참담했다. 주력 함대였던 파독선 100여 척과 거북선까지 모두 침몰했다. 백의 종군 중이던 이순신이 칠천량 해전의 비보를 접한 것은 전쟁 이틀 후였다. 이순신은 참담한 심정으로 패전의 현장을 찾는다. 함대는 물론 이순신과 전장을 함께 했던 조선 수군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새벽에 기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역기 등이 피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고 한다.
자처하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8월 3일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곧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백의종군의 몸에서 다시 임명받은 이순신.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입원 절차가 다소 무리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형 입원의 경우 권한을 넘어서는 강압이 없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지사직이 걸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길이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파직시켰던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을 만큼 선조도 다급했다. 급기야 선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수군의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 이순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군관 9명과 군사 6명이 전부였다. 수군 통제사 이순신. 그러나 배 한 척 가지지 못한 맨몸의 수군 통제사.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독과점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제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파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시작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모든 폐해를 발굴해 현장 실태를 조사한 뒤 대응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 상환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와 대체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대체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투자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을 즉각 내놨지만 앞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